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담당자의 직관과 통찰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측정까지 가능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달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은 사이트 방문자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이 방문한 기록을 로그라는 형태로 남기고 떠납니다. 이 로그 파일을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키워드를 이용했는지,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 최종적으로 고객이 빠져나간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행동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으로만 의사결정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할 텐데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그 분석 방법은 크게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과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자체적인 로그 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놓고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과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보안의 이슈로 우리만의 데이터를 보통 대기업이 좀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스크립트 삽입 분석 방법은요, 웹사이트에 분석용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에 부담이 없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혹은 영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이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앞의 시간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포춘 500대 기업 중에 65% 이상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디지털 분석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기업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실제적이면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기업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매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피터 드러커가 말했던 것처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측정을 해야만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건데요.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다 와 같은 이러한 정성적인 바람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과 측정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나만의 결론, 즉 가설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설이란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후에만 맞고 틀린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 추측이라고도 불립니다.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참과 거짓의 여부가 밝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확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이면서도 현상과 밀접한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성과를 분석할 때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실을 알고 싶거나 그 사실간의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그 분석 데이터는 방문자의 성향과 웹사이트의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현 시장 환경 및 고객 반응을 예측함으로써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가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자 행동도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고 임지된 고객들은 필요한 내용을 탐색을 하겠죠. 검색동을 통해서. 그리고 노출된 데이터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를 고려를 해볼 겁니다. 가격도 있을 수 있고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전환으로 이끌어낼 건데요. 인지 단계에서는 고객이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인식하는 단계를 말을 하는데요. 탐색으로서 연결이 중요한 사용자 행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인지하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검색과 광고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인지한 사람들이 탐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이 돼야 되겠죠. 고객이 제품에 대한 관심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탐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정보 탐색으로 이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 탐색까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서 우리 사이트도 들어오고 경쟁자의 상품을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냐 경쟁자냐 이러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건데요. 일반 소비자가 잠재 고객으로 전환되는 단계를 고려 단계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고려하는 단계로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 유니크한 차별점,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지만이 소비자들의 고려상에서 위에 올라갈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될 겁니다. B2C인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전환일 거고요. B2B나 B2G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 속에서의 다운로드, 상품 속에서로 된 PDF 문서를 다운로드 받는 게 우리의 전환일 수 있겠죠. 혹은 보험 상품과 같은 것은 전화를 거는 게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구매 전환은 기업에서 나름대로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광고주와 비즈니스와 연결된 고객이 실질적인 행동을 전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회원가입과 구독, 신청, 구매, 최종적으로 행동 완료 등이 전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행동, 인지, 탐색, 고려, 전환에 대한 각각의 나름의 우리의 가설을 세워 놓으셔야 우리가 획득한 로그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 정의되면 사실 이미 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증상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증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떨어졌다는 것은 증상이죠. 그런데 매출액이 떨어진 이유를 찾아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하나의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가 탐색조사인데요. 탐색조사의 일환으로 구글 로그 분석 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 회사가 기존의 장난감이 조금 더 진부화돼서 개량된 모델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로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문제는 기존의 장난감을 계속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개량된 모델을 출시하실 건가가 의사결정의 핵심인데요. 이때 마케팅 조사의 목적은 기존의 장난감과 개량된 모델 중에서 어느 쪽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 것인지를 분석을 해보는 것이 마케팅 조사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마케팅 조사의 목적은 아이들이 기존 장난감과 개량된 모델 중에 어느 쪽을 더 오래 가지고 노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문제와 증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마케팅 관점에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그 분석 데이터에서 어떠한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분석은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웹사이트를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ROI, 성과 측정 및 의사결정과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러한 필수 마케팅 도구입니다. 첫 번째, 마케팅에서 유입 단계, 어디에서 유입되는지, 어떠한 검색으로 유입되는지, 어떤 채널에서 유입되는지가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된 고객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방문 현황, 그리고 페이지 뷰, 체류 시간, 방문 경로의 깊이, 인기 페이지 등을 획득 단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환 단계에서는 키워드 광고의 전환 수,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이 실제 전환됐는지 여부를 전환수를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태그 매니저 등을 활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키워드 광고의 전환수를 전환으로 측정할 수 있고요. 혹은 반송된 페이지, 혹은 종료된 페이지가 전환 단계에서 분석해야 될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전환까지 일어났다면 재방문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방문 주기에 맞춰서 다시 재방문을 한다면 이것은 유지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데이터인데요. 검색 엔진의 마케팅 활동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검색을 할 때니까 이 검색어는 방문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관심도 없는데 검색을 하진 않으니까요. 계획 구매 채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방문한 검색 키워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검색을 네이버에서 했는지 구글에서 했는지 다음에서 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검색한 키워드와 실제 우리 제품이 판매하는 상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일치하면 좋을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키워드라고도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화장품에 관련된 키워드로 열심히 유입을 시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피부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키워드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깨끗한 피부와 관련된 키워드를 더 확장해서 무엇인가 광고 소재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 등을 집행을 하면 실제 유입률과 클릭률, 전환율, 장바구니까지 다 태그를 붙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나 페이스북, 인스타와 같은 채널 중에 어떤 채널이 우리에게 더 효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채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요. 전략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는 좀 죽이고 어떠한 키워드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지 등을 로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를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 분석에서 내부 관점의 분석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평균선과 비교하는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5월과 올해 5월의 매출액을 추이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동일한 계절성을 갖고 있는데 작년보다 우리가 감소했다면 뭔가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기본 가설을 세워놓고 볼 수 있고요. 하루 시간대 중에 언제 매출액이 가장 많고 언제 광고 클릭률이 가장 높은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 있고, 주기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시즌에 따라서 이벤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이트의 확장 시기, 우리가 광고를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혹은 컨텐츠로 접근하는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 관점에서 내부 검색어를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방문객의 명확한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방문 키워드에서 내부 검색어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문자가 원하는 것, 오래 머문 페이지, 이런 것들이 방문자가 원하는 페이지일 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가 처음 도달하는 페이지는 보통 광고로 도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래 머문 페이지 같은 것들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중에 고객이 어떤 것을 더 많이 보는지 특정 상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방문 관점에서도 내부 관점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재방문이 있어야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한 번 구매한 사람보다 다시 온 사람들의 객단가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재방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재방문하는 사람들의 평균 구매하는 객단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경로들, 그리고 이탈하는 페이지들을 재방문자만 찍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재방문을 좀 높이려면 사이트나 컨텐츠의 쉬운 구성들, 그러니까 직관적인 것들이 훨씬 더 재방문에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기업의 신뢰성, 판매자의 신뢰성, 만든 사람의 신뢰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고객과 소통하는 뉴스레터를 보낸다거나 이벤트를 보내는 것들이 전부 다 재방문 분석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쿠폰을 발급하면서 재방문하는 비율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재구매하는 비율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우리가 재방문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재방문만 놓고 이동 경로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와 컨텐츠 간의 연관 분석도 내부 관점의 분석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가설들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이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방문자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실제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가설을 세울 수 있죠. 이벤트를 진행하면 방문자가 증가하고 실제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당연히 증가했을 수 있겠지만 가설을 세워놓고 이벤트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벤트도 이벤트 페이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만들어 놓고요. 랜딩을 좀 달리해서 어떤 페이지에서 전환이 더 많이 나오는지들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페이지 기획에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가설로 우리 웹사이트의 방문 전체 방문자의 페이지 뷰와 구매를 한 사람만 떨어뜨려서 구매를 한 사람이 본 페이지 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구매를 한 사람 내에서도 연령대로 쪼개서 10대, 20대, 30대, 40대를 쪼개서 분석을 시각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지역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40대 남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이 비율을 나눠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연령대로 좀 쪼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성과 측정을 위한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조금 더 구조화해서 실제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페이지 뷰와 방문자와 고객, 구매로 전환하는 사람을 놓고 단순하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설을 만들어 놓고 성과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좀 분석하고 싶다라는 기업들은 페이지 뷰와 방문자와 고객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을 놓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페이지 뷰와 방문자와 고객이 다 높다. 이런 경우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로 마케팅 활동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을 수 있냐? 현재 성과가 잘 나오지만 고객을 다시 세분화해서 고객별로 좀 취약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구매하는 고객을 봤더니 10대가 좀 적고 20대가 좀 많다더라 하면 10대를 우리가 증가시킬 건지 20대를 강화시킬 건지는 우리의 의사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맞게끔 고객별로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전환으로 연결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페이지와 방문자가 많은데 실제로 전환되는 것이 낮다. 이러한 것들은 엄밀하게 놓고 보면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고객은 들어왔는데 전환이 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제품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은 상세 설명을 좀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좀 보완하는 형태들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많은 경우에 방문자도 많고 페이지 뷰도 높은데 전환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실제 대부분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품과 혹은 쇼핑몰 자체, 웹사이트 자체를 새롭게 리뉴얼 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차별화는 동질화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인 기업만의 차별화된 유니크한 차별점을 제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경쟁자가 우리 기업을 똑같이 리모델링을 하죠. 그건 상세 설명도 마찬가지라고요. 처음엔 멋진 문구를 우리가 찾지만 시간이 흐르면 경쟁자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썼던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 결국 우리 상세 설명을 그대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로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액이 나오기 쉽진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품도 리뉴얼이 필요한 거고요. 웹사이트나 쇼핑몰도 리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시점은 방문자와 페이지 뷰가 높은데 전환율이 낮다. 이것은 제품의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이트, 쇼핑몰의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집행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분명히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거든요. 근데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액으로 이어내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로그 분석 데이터를 보시면요. CTR이라고 부르는 것은 클릭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VR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매 전환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들어오고 많이 산다. 이상적인 케이스죠. 조금 들어오고 많이 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쓰고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 이 경우에도 광고 문구를 조금 더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광고 금액을 훨씬 더 키우면 매출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이 들어오고 많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매출도 그만큼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부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를 좀 확장시키시면 유입되는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전환율을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많고 전환율이 많은 경우에는 현재로 유지하시면서 세부 키워드를 더 확장시키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경우 70%는 많이 들어오지만 안 삽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문제점은 처음 연결시키는 랜딩 페이지, 연결 URL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든 고객을 메인 페이지에 던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화로 검색하면 운동화 페이지로 정확하게 데려다 줘야죠. 그래야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들어오지만 안 사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지만 안 사는 또 다른 케이스는 상세 설명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제품이 진부화됐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똑같이 써버리면
뭔가 상세 설명 매력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상세 설명을 개선하는 형태의 전략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들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한 형태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분석도 되거든요. 작년과 올해 1년을 놓고 기간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별을 쪼개서 분석할 수 있고,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을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긴 하지만 성과 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찾으시려면 우리의 가설을 세우는 게 항상 먼저다. 우리의 기준점이 없으면 성과 분석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을 먼저 정확하게 세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가 성과 분석의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